패드와치에서 제가 이거 그림을 그릴 때 금리 상승이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를 만들고 있는데 그 해결책은 있는 걸까? 예. 분명히 금리 상승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를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를 계속 키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BTFP 이번에 정지하고 나면은 3월 11일 날 이제 멈추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쪽은 상업용 부동산이고 이쪽은 주거용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을 주거용 부동산으로 갈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바꿔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의도에 있는 증권사 건물들을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부시고 새로 지면서 레지던스가 들어가거든요. 호텔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는 상업용 부동산들이 코로나 이후에 계속적으로 공실이 난다고 하고 안 되니까 그거를 주거용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해결책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물음표를 한번 던지면서 그림을 이걸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라고 다들 난리를 치고 있는데 러셀까지 올라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러면 시장 내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보면은 상업용 부동산도 시장 가격 움직이는 게 버블이라고 보지 않고 리즈너블하다고 보면 결국은 안 터진다고 생각을 하려면 상업용 부동산을 재빠르게 주거용 부동산으로 바꾸면서, 왜냐하면 집은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문제를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페드 확률을 보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5월 달에 이 6.2%가 상승해서 50% 이상이 돼서 동결로 됐을 때가 채권 매수할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약간 드디어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39%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이번 주에 잘 얘기를 해서 금리가 이제 동결되는 쪽으로 나오면 얘가 이제 50%, 이거 둘이 이제 비슷해지는 수준으로, 이런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바뀌겠죠. 그러면서 6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걸로 세팅이 바뀌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그냥 제일 리즈너블한 생각인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일로 가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보시면 이 52가 39로 가고, 그 다음에 얘가 일로 올라오면은 이때 금리 인하 첫 번째 6월 달에 한 번 하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맥시멈 다섯 번. 그 다음에 혹시 여기서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지 봐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두 개 변동 안 시키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지 않을까? 뭐 어떤 분들은 지금 여기서 제 침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50bp 인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러셀 올라가는 거 보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 식의 시장 가격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런 시기가 되면은 금리 인하는 뭐 예정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리 하락 가능성이 제일 좋은 만기 채권에다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커브로 보면은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을 하면 어느 테너가 제일 좋을까, 그 리스크 대비 리워드가 제일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1년짜리를 할지 2년짜리를 할지 5년짜리를 할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랑 5년짜리랑 지금 10년짜리랑 금리가 거의 뭐 비슷한 레벨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년, 10년 사이에서는 오퍼튜니티가 별로 큰 차이가 없으니까 내려가면 얘들이 같이 내려가거나 얘가 더 내려가 주거나 아니면 얘가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이제 이렇게 된 파지티브 일드 커브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로는 3년이나 그 다음에 2년짜리 정도를 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년에서 2년짜리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 그래도 지금 이미 벌써 4.48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5.5에서 4.48이면 100bp가 지금 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4.48로 이 앞쪽이 쭉 내려왔다고 치더라도 이 4.48이 내려가면은 뭐 한 3. 뭐 얼마? 4점 얼마? 뭐 이 정도까지 내려오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50bp밖에 안 내려와요. 여기는 이미. 그러니까 일드 커브는 이미 그 하락한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는 부분들을 다 반영시켜 놓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지금 그림 상태로 보면. 그래서 되게 잘 사지 않으면은 상대적으로 덜 먹고, 그 다음에 금리가 안 떨어지는 상황이면은 얘네들이 기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뒤쪽이, 그래서 제가 계속 조심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기서도 이거 50이 됐어도 그때 분위기 봐서 느 테너를 살지를 잘 고려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스테이 롱고로 가기 시작을 하면 실제로 이 뒤쪽이 올라올 가능성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당의 금리차는 약간 변동이 있었다. 그냥 뭐 EBP는 거의 뭐 이제 큰 변동 없었고 10년 이내는, 그리고
3개월짜리 같은 경우는 좀 있었다. 11pp 정도. 오히려 여기 축소되는 쪽으로 조금 올라왔죠. 이렇게. 네, 그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 그러니까 금리 선물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미 31bp인데 선물에서는 22bp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bp 정도가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리미엄을 내고 이거를 거래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년짜리 채권이랑 10년짜리 채권이랑 듀레이션이 달라서 실제 채권 가지고 거래하면 캐리 부분이 녹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는 금리차가 이거랑 똑같이는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